마시간처럼 황당한처럼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15일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황교안 대표가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한 말씀 하셔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경제 공격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한마디를 딱 꼽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말은 이 말입니다.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 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말로만 보면 그런데 이 단어가 딱 걸리네요. 경제 보복.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무슨 공격을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보통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공격을 할 때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다라는 소리는 한국이 뭔가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한국이 일본에 공격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잘못을 했거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우리가 일본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뭐 이랬을 때야 보복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일본에게 좀 유리한 표현이다. 사실과 다르기도 하지만 유리한 표현이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뭐 속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네. 그러면서 그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후와 경고를 뭐 무시하지 않은 건 아니죠. 실제 대책도 세우고 이런 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예후와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무시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뭘까? 일본에 굽혀야 된다 이런 소린가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미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역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전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짜뉴스 같네요. 아무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문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대응하겠다라고 수차례 뭐 경고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 일본은 잘못한 거 없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게 계기가 되었었는데 뭐 이거 뭐 철회하든가 뭐 어떤 조치를 뭐 취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짚어봤고요. 다음 문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얘기를 몇 개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 성공 방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표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좀 고민이 드네요. 계속 이 원인이 된 거를 살펴보면 네.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일본이 경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죠. 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배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뭐 제일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독도도 뭐 계속 문제 삼고 있고 네. 이런 게 잘못인 건데 뭐 이 상호 신뢰를 가지려면은 일본이 이런 태도들 적반하장식의 태도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것도 미쓰비시인가요? 거기가 이제 강점기 시기 때 미쓰비시가 강제징용들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동남아 지역 국가, 그 다음에 중국한테도 다 그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유독 한국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60년대에 있었던 그 뭐 한일 청구권 협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나라를 두고 상호 신뢰,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계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한미일 공조가 이게 그걸 복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한미일 공조를 따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한일협정 자체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라라는 요구 때문에 박정희가 이걸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50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면 하는 건데 네. 황교안 대표는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면서 뭐 사실 이 원료 한국의 경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의 원료를 일본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한미일 공조 탓에 일본에게만 이제 수입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대책을 막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수입선도 이제 다변화하고 이런 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경제 기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던 이 한미일 공조가 오히려 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지나치게 추종한 결과가 그게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추종한 결과가 한일 협정 관련해서 청구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잘못 체결된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한미일 공조 추종이 결국 이 문제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미일 공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도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 김여종 씨도 이번에 미국 갔지 않습니까? 미국 갔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한국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큰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일본보다 더 높은 순도의 불산가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한다든지 북에선 연일 일본 뼈 때리면서 그 일본을 비판하고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누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대책으로 얘기한 게 미국에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기대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일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일단 의문이긴 한데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짜로 해결해 주겠는가 막대한 비용을 또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고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생각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미국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하나의 꺼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막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게 득되는 게 없는데 오히려 뭐 삼성이나 이런 거가 미국 내 기업이랑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이 피해를 보면은 미국에 유리한 면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면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더 중시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런 미국에게 계속 의존하는 게 과연 성공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동아시아를 딱 봤을 때는 항공모함 같은 거잖아요. 네. 불침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의 그 미군 기지를 두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주 그런 소중한 곳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 기지라고 한다면 일본은 매우 든든한 이제 뭐 후방 기지 이런 역할인 건데 그런 매우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과 한국이 좀 마찰이 있을 때 오히려 어디 손을 들어주겠는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일본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실제 독도를 다루는 모습을 봐도 좀 그런 측면이 보이는 거죠. 네, 독도도 뭐 다케시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계속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미국에서도 이걸 뭐 병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부 기업이나 이런 지도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막 쓰는 이런 일본해라고 명기를 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을 딱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대려는 모습이 황교안 대표의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는 이 일을 이렇게 상황을 만든 외교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외교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문제인데 외교를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건가 이걸 따지고 보면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 라인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가려는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진정성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내 맘에 드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황교안 대표가 그런 내 마음이 흡족하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매우 위기를 대처하는 야당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대통령 위에 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회담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거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지금은 또 제가 하는가 마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이 하면 대책론이고 청와대가 하면 보여주기 쇼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좀 오만한 생각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번에 사태에서 누가 우리 국민을 위한 건 세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황교안 대표는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정작 과거사 문제 반성하지 않고 경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 봤을 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고 네. 일본에 붙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마치 매국노 같은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세력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주적이구나 이런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히려 러시아가 대책을 세워주고 네. 북한이 편들어주는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네. 기존의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복잡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또 현명한 반응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 때 일본 위안부 합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본적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는데 반성 하나 하지 않는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정확히 보시는 것 같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때 저런 인간들이 많아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조선 말기 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하면은 일본이 만약에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 왕의 생명까지도 막 담보하면서 러시아에 붙고 또 다른 나라가 위협하면 다른 나라한테 붙고 막 이런 식의 행태를 했는데 그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해법이라는 것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미일 공조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고 계시잖아요. 수입을 다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이제 소재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일본에게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해법이다. 조금 힘들 수 있는 길인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걸으려는 길이 매우 힘들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아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해법,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점점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불매운동이 엄청나게 커진다든지 그동안에 기술 개발 제대로 하지 않았던 행태에 대해서 매우 크게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우리 힘을 더 키워나가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일본의 이제 요구를 들어주거나
일본을 말려달라면서 미국에 매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밝히기도 했듯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법 이 네.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가는 것은 이런 조선 말기 식민지배 같이 가는 그런 내국적인 방법이 되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대책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당한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